백제 금관의 음모. 프롤로그 부여. 1500년의 침무. 백제 의자왕 20년 660년. 부여 사비성의 마지막 밤. 대왕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신하 성충천종이 황급히 왕궁으로 뛰어들었다. 밖에서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사비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성충아, 그대가 지켜온 것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의자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대왕님의 금관과 중요한 문서들은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성충은 왕궁 지하 깊은 곳에 마련된 비밀 창고를 가리켰다. 훗날 백제의 진정한 후예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것들을 찾을 것이다. 의자왕이 마지막으로 금관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만 백제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그날 밤 성충과 몇몇 충신들은 의자왕의 금관과 함께 백제 왕실의 중요한 유물들을 세 곳에 나누어 숨겼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암호를 부여 곳곳에 남겨두었다. 15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비밀은 여전히 부여 땅 어딘가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제1장 새로운 미스터리의 시작. 2025년 12월 서울 중구의 김갑수 탐정사무소. 와, 선배님, 황금보검 사건 이후로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이수연이 신문 기사를 보며 감탄했다. 경주에서의 성공 이후 김갑수 탐정사무소는 역사 미스터리 전문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하, 너무 과찬이야. 그것도 내 덕분이었잖아. 갑수가 겸손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선배님, 정말 신기해요. 도깨비 금덩이부터 황금보검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역사의 비밀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글쎄,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야. 바로 그때 사무소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김갑수 탐정님이시죠? 저는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조민정입니다. 조민정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냈다. 황금보검 사건을 해결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해서요. 갑수가 안경을 고쳐 쓰며 물었다. 어떤 일인가요? 일주일 전 저희 박물관에서 백제 금관이 도난당했습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백제 금관이요? 그런 중요한 유물이 도난당했다고요?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아요. 조민정이 사진들을 펼쳤다. 범인은 다른 귀중한 유물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오직 그 금관만 가져갔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것만을 노린 것처럼요. 갑수의 눈이 번뜩였다. 흥미롭군요. 계속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도난당한 금관 근처에서 이상한 쪽지가 발견됐어요. 조민정이 보여준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남긴 진실을 찾을 때가 되었다. 수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그 금관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 금관은 의자왕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유물이거든요. 의자왕. 갑수가 중얼거렸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군. 맞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며칠 전부터 부여 시내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목격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연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특히 백제 유적지 주변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봤다. 경주에서와 똑같은 패턴이었다. 조 연구사님, 혹시 그 금관과 관련된 전설이나 특별한 기록이 있나요? 네, 삼국사기에 따르면 의자왕이 항복할 때 백제 왕실의 보물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학계에서는 단순히 전쟁 중에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혹시 백제 충신들이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어요. 갑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언제 부여로 출발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이면 어떨까요?
조민정이 제안했다. 완벽해요. 수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백제사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야거든요. 조민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부여에서 뵙겠습니다. 조민정이 떠난 후 갑수와 수연은 자료를 정리했다. 선배님, 이번에도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경주 사건처럼 조심해야 해. 누군가 우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알겠어요. 그런데 선배님. 응. 혹시 이번에도 우리보다 먼저 단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갑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잖아.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평화로웠다. 하지만 200km 떨어진 부여에서는 1500년의 비밀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두장 부여, 고대 왕국의 흔적. 다음 날 오전, KTX와 버스를 갈아타고 부여에 도착한 갑수와 수연은 조민정의 마중을 받았다. 어서 오세요. 일단 박물관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갑수가 물었다. 네, 정림사지 5층 석탑 근처에서 또 누군가 밤에 돌아다닌 흔적이 발견됐어요. 수연이 놀라며 말했다. 정림사지요. 그곳도 백제 유적이죠. 맞아요. 백제 사비시대의 대표적인 사찰터예요. 부여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갑수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다. 고즈넉한 시골 풍경 속에서도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조 연구사님, 도난당한 금관의 정확한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네, 높이 15cm 정도의 황금관인데 백제 특유의 화염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관 양쪽에 작은 새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고요. 수연이 메모하며 물었다. 혹시 그 새 모양이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학계에서는 봉황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왕권의 상징이죠. 국립부여박물관에 도착하자 조민정은 두 사람을 도난 현장으로 안내했다. 바로 이 전시실에 있었어요. 갑수는 돋보기를 꺼내어 전시 케이스를 자세히 관찰했다. 이 절단 흔적. 상당히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네, 경찰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어요. 일반적인 도둑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소행이라고요. 수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다른 유물들은 정말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네요. 오직 금관만. 그게 가장 이상한 점이에요. 여기에는 금관보다 더 값비싼 유물들도 많거든요. 갑수가 그 쪽지를 다시 살펴봤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남긴 진실.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뭔가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민정이 다른 자료를 꺼냈다. 사실 이 금관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백제석이라는 고문서에 따르면 의자왕이 항복하기 직전에 세 개의 보물을 세 곳에 나누어 숨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세 개의 보물. 그럼 금관 외에도 더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찾는 단서도 어딘가에 남겨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주 사건과 비슷한 패턴이군요.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할 건 금관뿐만 아니라 그 단서들도 되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단서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정림사지부터 가보죠. 어젯밤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세 사람은 박물관을 나와 정림사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수연이 부여의 지형을 살펴봤다. 선배님, 부여는 경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더 평야, 지대라서 숨길 곳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교묘한 방법을 썼을 수도 있어. 평지에서도 충분히 비밀을 숨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정림사지에 도착하자 수연이 5층 석탑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와, 정말 웅장하네요. 1400년 전 백제인들의 기술력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갑수는 석탑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다.
여기 발자국 흔적이 있어요. 정말로 석탑 기단부 주변에는 최근에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이 발자국들, 여러 명이 왔다 갔네요. 조민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정말 누군가 여기서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수연이 석탑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선배님, 여기 석탑 기단에 특이한 문양이 있어요. 정말로 석탑의 기단석 중 하나에 작은 새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새 문양, 금관에 있던 봉황 장식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조민정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 그렇네요. 이런 문양은 일반적인 석탑 장식에서는 보기 드문데요. 갑수가 돋보기로 문양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문양 아래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문양 아래쪽을 자세히 보니 아주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첫 번째 봉황은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쓰여 있어요. 수연이 흥분했다. 첫 번째라는 건 더 많은 단서가 있다는 뜻이네요. 맞아.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봉황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조민정이 부여 지도를 펼쳤다. 그럼 다른 백제 유적지들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부소산성은 어떨까요? 백제 왕궁이 있던 곳이니까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정림사지를 떠나려던 순간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또 왔네요. 수연이 속삭였다. 이번에는 미리 피하자. 갑수의 재빠른 판단으로 세 사람은 석탑 뒤편으로 조용히 숨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석탑 주변을 돌아보더니 특히 방금 전 갑수 일행이 발견한 문양 부분을 유심히 살펴봤다. 역시 여기에 뭔가 있었어. 하지만 이미 누군가 먼저 발견한 것 같은데. 그럼 그 탐정들이 또 먼저 온 건가? 갑수와 수연은 숨을 죽이며 대화를 들었다. 역시 자신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다음 장소를 확인해보자. 남자들이 지도를 펼치더니 부소산성 방향을 가리켰다. 부소산성에서 기다리고 있자. 남자들이 떠난 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나왔다. 선배님, 저 사람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도 우리만의 경쟁이 아니군. 조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도 더 조심해서 움직여야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1500년의 비밀을 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데. 부여의 오후 하늘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다음 목적지인 부소산성으로 향했다. 백제 마지막 왕의 비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3장 부소산성의 비밀. 다음 날 아침 일찍 갑수와 수연은 조민정과 함께 부소산성으로 향했다. 어젯밤 호텔에서 검은 옷의 남자들을 다시 목격한 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다. 선배님, 부소산성은 정말 의미 깊은 곳이에요. 수연이 산을 올라가며 말했다. 백제의 마지막 왕궁이 있던 곳이니까 중요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갑수도 주변을 살펴보며 답했다. 그래. 그런데 너무 개방된 곳이라서 누군가 지켜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부소산성에 도착하자 조민정이 성의 구조를 설명했다. 여기가 왕궁터였고 저쪽이 낙화암이에요. 백제 멸망 때 궁녀들이 몸을 던진 곳이죠. 정말 슬픈 역사가 담긴 곳이네요. 수연이 숙연한 표정으로 낙화암을 바라봤다. 갑수는 왕궁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두 번째 봉황을 찾아야 하는데. 세 사람은 부소산성 곳곳을 샅샅이 둘러봤다. 그런데 사비로 근처에서 수연이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선배님, 여기 봐요. 사비로 기둥 중 하나에 정림사지에서 본 것과 비슷한 새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두 번째 봉황이네요. 조민정도 흥미롭게 지켜봤다. 정말 연결되는 단서들이 있었군요. 갑수가 돋보기로 문양 아래의 글자를 읽었다. 두 번째 봉황은 땅을 내려다본다. 세 번째는 강물과 함께 흐른다. 강물과 함께 흐른다. 수연이 생각에 잠겼다.
혹시 백마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조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마강은 백제 사비 시대의 생명선이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백마강 근처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바로 그때 갑수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됐다. 잠깐, 저기 또 누군가 오고 있어.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부소산성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빨리 피해야겠어요. 세 사람은 재빨리 사비로 뒤편으로 숨었다. 이번에는 3명이네요. 주연이 조용히 말했다. 검은 옷의 남자들은 왕궁터를 돌아보더니 사비로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에 2번째 단서가 있다고 했는데. 맞아. 기둥 어딘가에 새겨져 있을 거야. 그들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발견했어. 여기 있어. 한 남자가 수연이 찾은 문양을 발견했다. 뭐라고 쓰여 있어? 3번째는 강물과 함께 흐른다. 백마강 쪽이네. 그럼 우리도 백마강으로 가자. 남자들이 급히 부소산성을 떠났다. 잠시 후 3사람이 나왔다. 선배님, 저 사람들도 백마강으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겠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조민정이 제안했다. 백마강변에는 여러 곳이 있어요. 구들의 나루터, 왕응사지, 무량사 등. 어디부터 확인할까요? 일단 구들의 나루터부터 가보죠. 갑수가 결정했다. 구드레로 향하는 길에 수연이 말했다. 선배님, 정말 신기해요. 백제 충신들이 이렇게 정교한 암호 체계를 만들어뒀다니. 그래. 신라 사건 때처럼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해. 구들의 나루터에 도착하자 3사람은 백마강변을 따라 걸으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여기 어딘가에 3번째 봉황이 있을 텐데. 한참을 찾던 중 수연이 강변의 오래된 돌다리 근처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선배님, 여기 있어요. 다리 기둥에 3번째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드디어 찾았네요. 갑수가 흥분하며 문양 아래의 글자를 읽었다. 3개의 봉황이 모이는 곳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왕의 마지막 선물을 찾아라. 조민정이 의아해했다. 3개의 봉황이 모이는 곳. 그게 어디일까요? 주연이 노트에 지금까지 찾은 단서들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고, 2번째는 땅을 내려다보고, 3번째는 강물과 함께 흐른다. 하늘, 땅, 강물. 갑수가 중얼거렸다. 혹시 이 3 요소가 모두 만나는 지점이 있을까요? 조민정이 부여 지도를 펼쳤다. 하늘, 땅, 강물이 모두 만나는 곳. 주연의 눈이 번뜩였다. 선배님, 혹시 낙화암이 아닐까요? 낙화암. 네. 낙화암은 하늘과 땅 사이의 절벽이고 바로 아래에는 백마강이 흐르잖아요. 갑수가 무릎을 쳤다. 맞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럼 다시 부소산성으로 가야겠네요. 하지만 구드레에서 부소산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3사람은 또다시 검은 옷의 남자들과 마주쳤다.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주연이 긴장했다. 이번에는 정면 승부다. 갑수가 의외로 당당하게 말했다. 선배님, 계속 숨어 다닐 수는 없어. 이번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해두자. 검은 옷의 남자들이 다가오자 갑수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와 같은 것을 찾고 계신 건가요? 남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김갑수 탐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수연 연구원이고요. 그러자 남자들 중 한 명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갑수 탐정. 황금보검을 찾으신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남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대표로 한 명이 나섰다. 저희는 사실 백제 왕실의 후손들입니다. 이번에는 갑수와 수연이 놀랄 차례였다. 백제 왕실의 후손요. 네, 정확히는 의자왕의 후손들이에요. 1500년 동안 조상의 유언을 지켜왔습니다. 조민정도 깜짝 놀랐다. 그럼 금관을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저희도 누군가 금관을 훔쳐간 걸 알고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갑수가 의아해했다. 그럼 누가 가져간 건가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저희 가문에서도 모르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어요. 주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보가 있나요? 네. 의자왕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진정한 후예가 나타날 때 세계의 보물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조민정이 흥미롭게 들었다. 세계의 보물. 금관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왕의 인장과 마지막 칙서라고 전해져 내려와요.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가 서로 적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거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데 함께 협력하면 어떨까요? 주연이 갑수를 바라봤다.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먼저 신원을 확실히 해야겠어. 백제 왕실 후손이라고 밝힌 남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이것이 저희 가문의 족보입니다. 의자왕에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조민정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살펴봤다. 정말 오래된 문서네요. 필체나 종이의 상태로 봐서는 상당한 연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낙화암으로 가볼까요? 갑수가 제안했다. 이제 6명이 된 일행은 함께 부소산성의 낙화암으로 향했다. 낙화암에 도착하자 백제 후손 중 한 명이 절벽 끝을 가리켰다. 조상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 어딘가에 마지막 단서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주연이 주의 깊게 절벽을 살펴봤다. 선배님, 여기 바위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아요. 정말로 낙화암의 한쪽 바위면에 희미하게 3마리의 봉황이 함께 그려진 문양이 있었다. 드디어 찾았네요. 갑수가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보니 새 봉황 아래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왕의 마지막 선물은 첫 번째 궁전 아래 깊이 잠들어 있다. 백제 후손이 설명했다. 첫 번째 궁전이라면 왕궁리 유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부여로 천도하기 전 웅진 시대의 왕궁터죠. 조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웅진은 공주에 있는데 여기서는 너무 멀어요.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주연이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혹시 첫 번째 궁전이 부여에서 처음 지은 궁전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럼 지금의 왕궁터가 아니라 더 오래된 궁전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백제 후손이 끄덕였다. 맞아요. 사비성 초기에는 지금의 왕궁터가 아닌 다른 곳에 임시 궁전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어디인가요? 부소산 동쪽 기슭이에요. 지금은 평범한 농토지만 원래는 그곳이 최초의 왕궁터였어요. 갑수가 결정했다. 그럼 그곳으로 가보죠. 하지만 낙화암을 떠나려던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인물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수연이 물었다. 백제 후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경계하고 있던 정체불명의 세력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으니 일단 피하죠. 일행은 재빨리 낙화암을 떠나 부소산 동쪽으로 향했다. 제내장 왕의 마지막 선물. 부소산 동쪽 기슭에 도착한 일행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토를 바라봤다. 정말 여기에 뭔가 있을까요? 조민정이 의아해했다. 백제 후손이 설명했다. 조상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 지하 깊은 곳에 비밀 공간이 있다고 해요. 갑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곳에서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찾죠? 주연이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다시 정리했다. 첫 번째 봉황은 하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땅을 내려다보고, 세 번째는 강물과 함께 흐른다. 그럼 이 세 방향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백제 후손이 나침반을 꺼냈다. 정림사지 방향, 부소산성 방향, 백마강 방향. 이 세 선이 만나는 지점을 계산해보면 계산 결과 농토의 한가운데 지점이 나왔다. 바로 저곳이에요. 일행은 해당 지점으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땅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약간 주저앉은 부분이 있었다. 여기 땅이 다른 곳보다 무른 것 같아요. 수연이 말했다. 갑수가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30cm 정도 파자 단단한 것이 걸렸다. 뭔가 있어요. 흙을 더 치우자 돌로 만든 뚜껑 같은 것이 나타났다. 석판이네요. 석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에 작은 석실이 나타났다. 정말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석실 안에는 금으로 만든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드디어 찾았네요. 갑수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백제 특유의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열어볼까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한 금으로 만든 인장과 비단에 쓰인 문서가 들어 있었다. 의자왕의 인장이에요. 백제 후손이 감격했다. 조민정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살펴봤다. 정말 백제 왕실의 유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정교한 기법은 당시 왕실에서만 가능했거든요. 수연이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문서에는 한문으로 의자왕의 마지막 유언이 적혀 있었다. 백제는 망하지만 백제의 정신은 영원하리라. 이 세 가지 보물을 모두 모은 자는 진정한 백제의 후예이니 우리의 영광을 후세에 전하라. 백제 후손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1500년 만에 조상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되었네요. 갑수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그런데 아직 금관은 찾지 못했어요. 누가 가져간 걸까요? 바로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정말 훌륭합니다. 일행이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 뒤에는 여러 명의 부하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갑수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다. 저는 김 교수라고 합니다. 백제사 연구로 유명한 학자죠. 조민정이 놀라며 말했다. 김 교수님, 정말 유명한 분이시죠?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보물들을 찾고 있었어요. 갑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혹시 금관을 가져간 것도?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보물들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김 교수가 가방에서 금관을 꺼냈다. 정말 아름다운 백제 금관이었다. 와. 수연이 감탄했다. 이제 세 가지 보물이 모두 모였네요. 김 교수가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건가요? 조민정이 물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한 후예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행히 여러분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제 후손이 감동하며 말했다. 1500년 만에 의자왕의 새 보물이 다시 모였네요. 갑수가 김 교수에게 물었다. 그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김 교수가 설명했다. 사실 저도 백제 왕실과 관련이 있어요. 정확히는 백제 충신 성충의 후손입니다. 성충의 후손이요? 네. 1500년 동안 저희 가문에서도 이 비밀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최근 해외의 문물 수집가들이 이 보물들을 노린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수연이 놀라며 말했다.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금관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여러분이 나머지를 찾는 걸 지켜본 거예요. 조민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김 교수가 제안했다. 이제 이 보물들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백제 후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의자왕의 뜻이기도 하고요. 갑수와 수연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다섯장 긴장감 최고죠.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갑자기 농토 주변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죠? 수연이 긴장했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농토를 포위하며 나타났다. 이상해요. 저 사람들은 누구죠? 조민정이 불안해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외국인들이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여러분이 찾고 계신 걸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앞서 선 외국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김 교수가 단호하게 답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갑수가 앞으로 나섰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팔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긴 유산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럼 강제로라도 가져가야겠군요. 바로 그 순간 수연이 기지를 발휘했다. 선배님, 경주에서 했던 그 방법 써봐요. 어떤 방법? 박물관에 미리 연락해서 경찰을 부르는 거요. 수연이 이미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부여 부소산동 쪽에서 문화재 강탈 시도가. 외국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빨리 가져가자. 하지만 김 교수와 백제 후손들이 보물들을 감싸며 막아섰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갑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무력으로 문화재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에요. 갑수의 당당한 목소리에 외국인들이 잠시 주춤했다. 그리고 수연이 덧붙였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언론사에도 연락했어요. 곧 기자들이 올 거예요.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급히 차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여기서 물러나지만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쓸 거요. 검은 SUV들이 빠르게 사라졌다. 휴, 정말 위험했어요. 조민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곧 경찰차들이 도착했고 상황을 설명한 후 보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백제 후손이 말했다. 김 교수가 고마워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문화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갑수가 수연을 바라보며 웃었다. 수연아, 이번에도 내 기지가 우리를 구했어. 선배님과 함께하니까 이런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게 됐어요. 하지만 수연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情을 지었다. 그런데 선배님, 기억나세요? 도깨비 사건 때 선배님이 동굴에서 길을 잘못 알려줘서 1시간 동안 헤맸던 일 말이에요. 갑수가 당황했다. 아, 그건. 그때는 상황이. 그리고 황금보검 때는 중요한 단서가 적힌 종이를 바람에 날려먹을 뻔했고요. 백제 후손들과 김 교수, 조민정이 웃기 시작했다. 수연 양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갑수가 변명했다. 그래도 결국은 다 해결했잖아. 맞아요, 선배님.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 실수들 때문에 오히려 더 재미있는 모험이 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다. 그럼 이제 정말로 박물관에 기증하러 가볼까요? 조민정이 제안했다. 좋아요. 모두가 동의했다. 제6장 탐정의 논리 전개. 다음 날 오전, 국립부여박물관 관장실에서 기증식을 준비하며 갑수는 지금까지의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자, 이번 사건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분석해보자. 갑수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말했다. 첫 번째, 금관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범인은 다른 값비싼 유물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의자왕의 금관만 가져갔다. 수연이 메모하며 들었다. 이것은 범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맞아요, 선배님. 두 번째, 현장에 남겨진 쪽지. 백제의 마지막 왕이 남긴 진실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갑수가 화이트보드에 단서들을 적어가며 설명했다. 이 쪽지는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여준다. 김 교수가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쪽지를 보고 확신했어요. 세 번째, 부여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들. 이것은 여러 세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증거다. 수연이 손을 들었다. 선배님, 그런데 처음에는 그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백제 후손들이었잖아요.
맞아. 그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었어. 갑수가 계속 설명했다. 네 번째, 세 곳에 숨겨진 봉황 문양들. 이것들은 1500년 전 백제 충신들이 남긴 정교한 암호 체계였다. 정림사지의 첫 번째 봉황은 하늘을 바라본다. 부소산성의 두 번째 봉황은 땅을 내려다본다. 구드레의 세 번째는 강물과 함께 흐른다. 백제 후손이 감탄했다. 정말 조상들의 지혜가 놀라워요. 다섯 번째, 낙화암의 세 봉황 문양. 이것이 최종 단서였고, 첫 번째 궁전 아래라는 힌트를 주었다. 갑수가 논리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여섯 번째, 김 교수님의 정체. 처음에는 수상한 인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백제 충신 성충의 후손으로서 문화재를 보호하려 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문물 수집가들의 개입. 이들이 진짜 악역이었다. 수연이 박수를 쳤다. 와, 선배님, 정말 셜록 홈즈 같아요. 그런데 수연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선배님, 추리하시는 중간에 실수한 것도 있었죠? 실수. 네. 처음에 정림사지에서 봉황 문양을 발견했을 때 이건 단순한 장식일 거야라고 하셨잖아요. 갑수가 당황했다. 아, 그건. 그리고 부소산성에서도 여기는 너무 개방된 곳이라 별 게 없을 거야라고 하시고는 백제 후손들이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실수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됐고 결국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수연이 변호해줬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때로는 실수 속에서 더 큰 힌트를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조민정이 동의했다. 갑수 탐정님의 신중한 접근 방식 덕분에 우리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갑수가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래도 수연이 없었으면 혼자서는 못 풀었을 거야. 선배님도 없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역시 팀워크가 최고죠. 분위기가 훈훈해졌다. 그런데 갑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백제 금관에 숨겨진 의미였어. 어떤 의미요? 단순히 왕의 장신구가 아니라 백제 정신의 상징이었다는 거야. 의자왕과 백제 충신들이 후세에 전하고 싶었던 건 물질적 보물이 아니라 백제 1500년의 역사와 정신이었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세 개의 보물을 모두 모은 사람만이 진정한 백제의 후예라고 한 거군요. 정확해.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지. 김 교수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의미 깊은 해석이에요. 조상들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제7장 사건 해결. 오후 3시 국립부여박물관에서는 백제 금관 특별 기증식이 열렸다. 오늘 이 자리는 1500년 만에 백제 왕실의 새 보물이 다시 모인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물관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갑수와 수연은 특별석에 앉아 뿌듯한 마음으로 행사를 지켜봤다. 선배님,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 백제 후손 대표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1500년 동안 저희 가문이 지켜온 조상의 유지가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김갑수 탐정님과 이수연 연구원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교수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발견으로 백제 말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의자왕과 백제 충신들의 마지막 노력이 역사적 사실로 확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민정이 전시실 안내를 했다. 이곳에 전시된 백제 금관, 왕의 인장, 그리고 마지막 직선은 모두 하나의 완전한 세트입니다. 1500년의 시간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진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전시실에는 이미 많은 관람객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1500년 동안 숨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한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와서 물었다. 엄마, 이걸 누가 찾았어요?
김갑수 탐정님과 이수연 연구원님이 찾으셨단다. 갑수와 수연이 쑥스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기증식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모여 뒷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됐네요. 조민정이 만족스러워했다. 김 교수가 갑수에게 물었다. 그런데 탐정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갑수가 솔직하게 답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도난 사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단서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백제 후손이 고마움을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상님들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수연이 궁금해했다. 그런데 그 해외 수집가들은 어떻게 됐나요? 김 교수가 답했다. 경찰 수사 결과 국제적인 문화재 밀매 조직의 일원들이었어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배 중인 인물들이었고요. 다행히 우리가 막을 수 있었네요. 갑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맞아요, 선배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조민정이 제안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백제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혹시 앞으로도 협력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수연이 즉답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김 탐정님과 이 연구원님의 팀워크는 정말 완벽해요. 경험과 지식의 완벽한 조화죠. 갑수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의 비밀들을 찾아다니고 싶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래. 분명히 더 많은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제8장 에필로그 1500년의 약속.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갑수와 수연은 부여에서의 일들을 돌아보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신기해요. 백제 금관 전시회에 벌써 5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 창밖으로는 한국의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1500년 전 백제인들도 이런 풍경을 바라봤을 것이다. 선배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역사 속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았겠죠. 갑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의자왕과 백제 충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선배님과의 팀워크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서로의 장단점을 더 잘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었어요.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역사 지식으로 단서를 해석하고 내가 수사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니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선배님의 가끔 실수들도 나름 도움이 됐어요. 실수라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선배님이 신중하게 접근하려다 보니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특히 부소산성에서 여기는 너무 개방된 곳이라고 하시고는 바로 그곳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을 때는 정말 웃겼어요. 갑수가 변명했다. 그건 탐정의 역심리 작전이었어. 역심리 작전이요? 응. 일부러 그렇게 말해서 더 신중하게 살펴보게 만든 거야. 하하, 그런 거였군요.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옆자리 승객이 신문을 보며 말했다. 이 기사 보세요. 김갑수 탐정이 또 역사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네요. 갑수와 수연이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대단하네요. 도깨비 금덩이, 황금보검에 이어 백제 금관까지. 곧 책으로도 나온다던데요. 수연이 갑수를 찌르며 속삭였다. 선배님, 우리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는 건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선배님, 조민정 연구사님한테서 메시지 왔어요. 뭐라고?
백제 금관 전시회가 대박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협력하고 싶다고. 좋은 일이네. 갑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연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요? 모두 우리 조상들이 후손을 위해 남겨둔 메시지들이었어. 도깨비 전설, 신라 황금보검, 백제 금관. 모두 그 시대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지. 맞아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전설이나 미스터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수연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와, 선배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일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고구려, 조선시대. 우리나라 역사 곳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말이야. 정말 기대돼요. KTX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기며 일어났다. 선배님, 강화도 사건은 언제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자료 조사를 시작하고 모레 출발하는 게 어떨까? 완벽해요.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두 사람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선배님, 정말 신기해요. 서울에 돌아오니까 부여에서의 일들이 꿈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지.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성장시켰어. 네, 맞아요. 이제 어떤 역사 미스터리가 나타나도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 사건도 기대해 볼까? 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지하철 입구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하기 위해 헤어졌다. 그럼 내일 사무소에서 봐요, 선배님. 응, 내일 봐.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어. 수연이 지하철로 사라진 후 갑수는 잠시 서울역 광장을 바라봤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도 어딘가에는 분명히 역사의 비밀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김갑수와 이수연의 세 번째 모험, 백제 금관의 음모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땅 곳곳에는 아직도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역사의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1500년의 약속이 지켜졌듯이 그들의 모험도 계속될 것이다. 부여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된 지 3일 후 서울의 김갑수 탐정사무소에는 벌써 새로운 의뢰가 들어와 있었다. 강화도에서 고구려 유물과 관련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는군요. 갑수가 전화를 받으며 메모를 했다. 선배님, 벌써부터 기대돼요. 이번에는 고구려의 비밀을 풀어볼까요? 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 고구려사도 내 전공 분야 중 하나잖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에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갑수와 이수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다. 도깨비의 금덩이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신라 황금보검, 백제 금관을 거쳐 이제 고구려의 비밀을 향해 계속될 것이다. 한국사에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 그 네 번째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이다.